네,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평가단 28회차입니다. 자, 28회차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맨 앞에 총칙부터 중개 보수, 거기까지 해서 10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심화 문제에서 우리 이제 7, 8월 정규 수업에서 심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심화 문제에서 10개를 뽑은 겁니다. 그걸 약간 이렇게 살짝 좀 이게 간단한 모델로 그렇게 10문제를 추린 겁니다. 반복해서 이제 심한 문제도 반복해서 보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한 문제로 10문제를 뽑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평소에 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신 분들은 봤던 문제니까 또 고득점 나오실 거고, 아예 안 본 상태에서 바로 보시면 어렵습니다. 자, 보실게요. 1번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의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 법제 3조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죠. 법제 3조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과촌, 수목송이 집단, 중개 대상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이다. 자동차 알선도 이 법상의 중개다. 선박 알선도 이 법상의 중개다 하면 틀립니다. X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의 중개를 하면 개공으로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X입니다. 지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개공으로서 하는 것만 중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하여, 그죠? 중개 대상물, 이 법상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나 매매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병행하는 행위를 알선했다면 이 법상이 중개한 것이고, 그 중개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이 법상의 중개업이 되거든요. 이 법상의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이 법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다. 이게 논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라는 것은요, 개공의 지위로서 하는 것만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예. 이 개공으로서 하는 것만 말한다. X. 자, 중개라면 제3조 규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병행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것의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 법상의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이 법상의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개공만이 할 수 있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원 처벌되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이고, 이것을 무등록이면 처벌, 등록한 자라면 적법,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불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개업은 개공으로서 개공의 지위를 갖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등록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인데 처벌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거래행위 알선한 것을 말한다. 뭐가 빠졌다? 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적으로 한다. 이 개념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X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하셔야 되고, 자, 미음에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 지위를 가지고 등록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부칙개공이가 있잖아요. 부칙개공. 복덕방 할아버지. 복덕방 할아버지는 자격증이 없지만 예전에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만 개공이다 하면 틀립니다. 부칙개공도 개공이니까요. 그래서 요 지위 요건은 빼야 됩니다. 요 지위 요건 빼야 되고, 모든 물건이 아니라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행위 알선을 중개라고 한다는 거, 옳은 거
없다. 그렇죠. 없어요. 정답은 5번. 없음. 자,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자격증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을 딱 모아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양도대여 관련 판례들 시험에 계속 나오는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 사무소 현지에서는 청구만 하고 그 결과를 교부한자에 통보하면 결국 준자가 취소한다는 거.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포상금까지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오른손 모두 그러세요. 자격증을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갑은 이 자격증 명의자가 서울시장이죠. 자격증 합격했음을 증명합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축하 컨그레츄레이션즈. 맨 밑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증 명의자 서울특별시장 교부한 자가 그 자격증을 평생 관리하는 거죠. 취소하고 뺏어도 가고 자격 정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자, 요 자격증 가지고 강원도 태백시에 가서 사무소 등록을 하고 펜션단지 위주로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갑이가 을에게 자격증 좀 빌려주라 그래서요. 돈 받고 빌려줬나 봐요. 그것이 A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A가 태백시 관할 수사기관에다 신고해버렸대요. 자격증 양도되어는 신고 고발 대상이니까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꼬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돈 줄 겁니다. 진짜로 간첩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했다면 포상금 지급이 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기억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주었다 해서 양도되어로 처벌되려면 판례가 요건을 두 가지를 요건을 잡습니다. 빌려준 자는 요거 빌려주면 얘가 행세하고 공인중개사임을 행세하면서 중개업 뭐 할 거다 이것을 어떻게 알면서 행세하고 일을 할 거다 이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빌려받은 자는 빌려만 놓고 일을 안 했다면 처벌되지 않죠. 빌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둘 다 처벌되겠죠. 1년 1차. 자, 기억에 갑은 을이 행세하고 중개 업무 할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양도대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알고 빌려줘야지 처벌되는 거예요. 몰랐던 선의일 때는 그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판례. 자, 니은의 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판단은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판례. 그렇죠. 판례가. 그래서 얘가 빌려줬고 얘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했는데 계약서도 다 쓰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된 것에 얘가 가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서 계약서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계약을 썼다? 을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에 다시 보십니다. 을이 실질적으로, 포인트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갑이 가서 도장을 팍 찍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한다. 왜? 실질적으로 얘가 계약서를 다 썼으니까요.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관계없이 얘가 계약서를 다 쓴 거니까 얘는 일을 한 거예요. 알고 빌려준 거고 얘도 처벌되고 얘도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대에 해당이 된다 하셔야 되고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D것입니다. 양도대 그 재판하죠. 청문을 사무소 관할 강원도지사가 재판 청문을 다 하고 청문 결과 알고 빌려준 게 맞고 실질 일한 게 맞다 확인되면 교부한 자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네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둬라 통보를 하면 교부한 서울시장이 뭐한다? 자격을 취소하게 되고 자격이 취되면 자격증 반납을 교부한 서울시장에 반납하셔야 되고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릴 것이고, 자, 오케이. D것 보시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문은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장이 해야 한다.
X. 재판은 누가 한다? 현지에서 해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청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X. 자, 리얼. 취소 처분요. 처분은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강원도지사가 한다. X 아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받은 교부한 서울특별시장이 뭐한다?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사무소 관할 X. 자, 그 다음에 신고한 A. A가 양도대를 꼬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기관에다가 신고 고발했으니까 수사기관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X예요. 수사기관에다 꼬질렀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누가 준다? 등록관청. 관할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다? 태백시장이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등록관청. 그래서 수사기관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X가 되겠죠. X.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하나가 됩니다. 네, 문제, 종합 문제 꼭 보셔야 되는 거. 자, 3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을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죠.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국토교통부 소속이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4가지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4가지 기본 정책 외우셨나요?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자격 취득, 보수 변경, 중개업 육세 관한 사항입니다. 손자가 있을 때에만 손자 보육 정책이 필요하니까 임의기관이죠.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 둘 수 있다. 위원회, 자 봅니다. 기억에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2차관이다. 국토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의 국토 담당이 1차관, 교통 담당이 제2차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토 담당이죠. 우리 운전면허증 시험이면 교통 담당일 텐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니까 국토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2차관이 아니라 누구다? 제1차관입니다. 그렇죠? 제1차관. 자,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심의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X죠? 위원장은 누구다?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제1차관. 그래서 제2차관 X, 국토부 장관이 지명한다. X. 자, 디귿의 위원회 위원장이 한 명 있고 제1차관,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구성이 된다. 뒤에는 맞는데 어디가 틀렸다? 부위원장이 틀린 겁니다.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있는 곳이 어디죠?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협회 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19명, 19명 이내로 1군에 19명 이내로 이루어지고 거기는 위원장 한 명에다가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다 X가 되고요. 리얼. 위원들요. 위원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죠.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죠?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세븐일레븐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국사,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국사를 고1 때 다 끝내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4급 이상 국토부 공무원, 국토부 소속 4급, 국사를 고1 때 끝내요. 서울법대 들어갑니다. 인생 학변의 부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소비자보건 임직원 이상, 여러 군데서 학변의 부서 추천받아요. 추추추, 협회 추천, 관리공단 추천,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위원들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요거 맞습니다. 리얼 O. 자, 그다음에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이죠. 반수 이상 아닙니다. 과반수, 반수를 초과해야 되죠. 시험에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과반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정답은 1번에 하나. 3번도 1번. 자, 4번 문제.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은 100%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등록 기준. 옳은 것을 모두 걸으세요. 기억을 쏘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질문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죠? 업무 보증은 등록의 요건이 아닙니다.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립니다. 순서가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등록 먼저 합니다. 요건을 갖춰서 목자, 대임사, 목적, 자본금, 대표자, 임원, 중개사무소 확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요.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 등록번호 가지고 보험 드는 겁니다.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등록번호 가지고 보험 드는 거예요. 등록번호가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기억을 다시 보면 보험을 들어야지 등록할 수 있다. 틀렸다니까요. 등록한 다음에 보험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X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보험 2억 맞잖아요. 법인 보험 2억 맞잖아요. 금액에만 자꾸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한 다음에 보험 들어간다는 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나이스. 시험 꼭 나옵니다. 자, 니은에 중개업 및 기타 중개 부수익인 용역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목적이 몇 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위한 목적. 법제 14조. 14조 시험 100% 반드시 나온 거예요. 중, 관, 상, 기, 분, 경경. 중개업에다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그 다음에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각종 용역업이 아니라 용역업의 뭐다? 알선이 알선. 용역업의 알선 소개. 자,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등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알선 대리. 용역업은 14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자, 이것에 법인의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니더라도 X.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맞는데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아니더라도 X. 자, 리얼에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임원 합자 한 명의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을 얘기하죠. 주식회사 경영진을 임원, 합자 한 명의 회사의 경영진을 사원. 이때 사원은 경영진이니까요.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을 얘기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권이 없습니다. 한도가 있는 책임, 이건 투자자를 얘기해요. 투자자, 투자만큼만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을 때 개인 집을 다 팔아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금만 날려버리면 되는데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무한대로 책임져요. 회사의 경영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너이면서 경영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자격증을 빼고도 임원 또는 무한 책임 사원, 경영진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죠. 9명이라면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미음에 시험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것도요. 합자, 자본이 붙은 회사 한 명에다가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한 명 회사에 투자가 붙으면 합자 회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합자는 유한과 무한으로 구성되고, 무한으로 구성되면 이거 한 명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진은 누구다?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진. 그럼 투자자인 유한 책임 사원도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X. 얘들은 실무 교육 받지 않고 누가 받는다? 이쪽들이 받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 여기도 실무 교육 받는다. X. 자, 그러면 옳은 거 정답 하나. 4번도 정답은 1번에 하나. 자, 보셔야 됩니다. 목적 14조. 경영진들 전원이 실무 교육 받는데 경영진은 누구다? 무한 책임 사원이 경영진이라는 겁니다.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 하게 되면 이 사원은 합자 한 명의 사회 무엇을 얘기한다?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한다는 거. 요거 시험에서 한번 나올 때가 된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실무 교육도 대표자는 꼭 받으셔야 되고, 목적은 시험 문제예요. 14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중관상 기분 경경 시험 100%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결격 사유 해당되는 거. 자, 미 피피파 집집집 이벌 쌈쌈 취소 3년 정지기간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 그래서 결격 사유입니다. 자, 기억에 법인인 개공이가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죠. 범죄 사유 발생 당시에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이 공범자들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니까 이 사람은 다 결격입니다. 결격. 자, 사유 발생 당시에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경영진들이요. 임원, 무한책임 사원 이런 경영진들 얘기합니다. 직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범죄에 경영진들이 적극 가담하는 것이지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들은 이게 범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법인이 업무 정지를 무엇은 사유로 먹게 되면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에요. 임원.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경영진이었던 자들이 결격입니다. 처분 당시 기준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미피피파, 미성자, 피한정, 피성년, 파산자 이렇게 나오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에요.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이잖아요. 완전히 맛이 갔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런 개념인데 피특정은 턱만 아파. 정신은 말짱해요.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항상 맛이 갔다 성년이다 하더라도 후견이 붙은 피성년. 정신이 한정된 능력 오락가락 이것은 결격인데 턱만 아파 피특정 결격이 아닙니다. 갑자기 민망하네요. 어쨌거나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격이 아니라는 거 속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니은도 결격 아니고 결격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이 아닙니다. 자, 디귿, 리을, 미음, 취지는 뭘까요? 그렇죠. 결격에 해당되려면 집행 종료되고 플러스 3년, 집행 면제되고 플러스 3년, 집행유예는 기간 동안 결격. 오케이, 그렇죠. 집. 자, 집행유예는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결격. 자,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고 검사하는 기소유예도 결격이 당연히 아닙니다. 유예는 집행유예가 결격이라는 거. 자, 그러면 결격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그것도 정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 뭐가 포인트지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범죄 발생 당시의 경영진이 결격. 피특정이 아니라 피한정, 피성년이라는 거. 유예는요, 집행유예가 결격인 것이지, 선고유예 시험 계속 나와요. 그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이 아니라는 거. 집행유예가 결격에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법인, 분사무소와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남 뭐 잘 아시겠지만 시험 나오는 거 다 아시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남에 본점이 있다. 등록한 법인인 개공이가 분당에다가 지점을 두려고 한다. 자, 기억에 지점장은 반드시 뭐해야 된다? 공인 중개사여야 합니다. 장롱면허 상태여야 되는 것인데 부칙 개공이다 하게 되면 여기에 사무소 갖고 있는 부칙 개공이가 그렇죠? 여기에 지점장이 되면 이중 소속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지점장은 공인
중개사, 장롱 면허이어야 됩니다. 부칙, 개공 이어도 된다. X. 자, 니은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다른 종류의 보증을 1억 이상 설정해야 된다.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개념이었잖아요. 기존 보증 있는 거에다가 주사무소가 2억 이상 보험 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1억 이상 추가로 가는 거예요. 금액을 보탠다는 개념인데 종류가 달라야 된다면 틀려요. 서울 보증보험 2억짜리 들었다. 보증보험을 3억짜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태면 되니까. 공제 2억짜리 들었다. 3억짜리 공제로 보태면 되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성남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설치를 이미 한 상태라면 같은 성남시에는 분사무 설치할 수 없다. 자, 분사무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 군, 구니까 중원구에 이미 설치되었다면 어디에 둘 수가 없다. 중원구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성남시 자체에다가 둘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어디에 둘 수 없다. 중원구 안에 둘 수 없다. 왜? 저거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본점이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는 지점 설치할 수는 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사무소 관할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구별로 하나씩 둘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디귿 X. 자, 리얼에 분당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당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100% 분사무소 설치했다면 신고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강남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X. 자, 리얼에 맞아야 되겠는데요, 그죠? 옳은 것인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빵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면 맞겠는데요. 분사무소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한다? 서울시 강남구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설치 신고하잖아요. 그때 수수료 내지요. 어느 조례? 주사무소 관할 시군 자치구 조례. 그래서 강남구 조례에서 정해진 행정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본점 있는 강남구에는 지점 둘 수가 없고, 다음에 분당에다가 지점을 두었다면 분당에는 지점 하나밖에 못 두는 거고, 중원구에다가 지점을 또 설치했다면 중원구에는 둘 수가 없는 거다는 거, 그죠? 시군 구별로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 기존 보증에다가 1억 이상 금액을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거에다가 보탠다는 거, 추가 설정한다는 거.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간다고요? 시험 100% 나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강남구에다가 설치 신고할 때 돈도 내야 돼요. 강남구 조례. 그쪽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행정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거. 요거 하나가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 1번에 하나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전속 중개계약 시험 100% 나옵니다.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법인인 개공 각각 의뢰인 어른 갑을 간에 을소유 단독주택.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을 임대차 세를 놔주세요. 전속권 드릴게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only you. 전속권 드릴 테니까 우리 집 좀 세를 놔주세요. 석 달간은 당신만 바라볼게요. 오케이. 자, 기억에 갑은, 개공갑은요. 법인 개공갑은 지체 없이 물건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망에 지체 없이 정보를 공개된다. 전속일 때 전속업자의 전속계획 의무가 있죠. 전속중개에서 작성합니다. 교부하고 3년 보관합니다. 정보 공개합니다. 공개 치세요. 며칠 내에 공개합니다. 7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합니다. 기권 공법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공개하시고 임대차니까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임대차. 자, 그 다음에 권리자의 인적 사항, 그렇죠? 권리자의 개인정보,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체 없이 서면 문서를 알려줘야 되고, 또 업무 처리 상황 보고 2주일에 1회 이상 상황 보고도 할 거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도 전속권을 줬으니까 전속상의 책임을 지겠죠.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죠. 3개월 약정도 했겠지만 여기에서는요. 약정이 없으면 원칙 3개월 기간 내에 다른 계공, 다른 사무소에다 의뢰해서 거래가 되어버렸다면 전속업자에게 배신한 거니까 위약금을 물어주는데 그 위약금의 액수가 얼마다? 약정했던 복비의 100% 해당되는 금액이더라. 나이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실게요. 지체 없이 정보 공개한다. X 7일. 7일 내에 정보 공개하고요. 자, 니은의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임대차니까. 자, 디귿에 의뢰인 을은 유효기간 중에 다른 사무소,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해서 그쪽에 가서 거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속업자에게 피해를 준 거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근데 의뢰를 했는데 거래 성사와 관련 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거 틀려요. 다른 데 의뢰했다 그 자체로 무는 게 아니라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가 돼야 돼. 거래가 되고 끝이 나버려야지 여기에 피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의뢰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뢰해서 거래가 되어야 거래가 끝나고 되어버려야 여기에 손해 발생이 확정되는 거니까 전속 계공에게 위약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계약 성사 관계없이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요. 유효기한 내에 의뢰인이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었대. 그러면 전속업자 배신했으니까 돈 물어줘야 되죠. 얼마를 물어준다? 약정보수 100%. 무엇으로 지급해야 돼요? 복비로 주어야 돼요? 위약금으로 줘야 돼요?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 복비는 그쪽 다른 사무소에 주는 거고 전속업자는 배신의 대가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중개 보수로 지급해야 된다. X. 그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그쪽끼리 또 합의가 된 거니까 임대 임차 합의가 됐으니까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할 거고 다만 전속업자에게 책임은 지겠죠. 자, 그 거래 계약은 무효이다. X. 약정 보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은 맞는데 복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야 된다? 오케이.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X가 되고 정답은 몇 번 된다? 니은 하나가 맞겠어요. 정답 1번에 하나 됩니다. 그죠? 오케이. 공시가를 임대차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거. 정보 공개 며칠 해야 된다? 7일. 다른 데 의뢰를 했다 그 자체로 뭐 책임지는 건 아니고 의뢰해서 거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는 얼마 준다? 100%. 약정보수 100%를 뭘로 준다? 복비로 준다? 위약금으로 준다? 위약금으로 준다 하는 거. 위약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성사 관계가 됩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어야지 위약금을 문다는 거예요. 나이스. 됐어요.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2번 양식을 물어봤거든요. 옳은 걸 찾으라.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을 세부 확인 사항을 기재한다. 건물이기만 하면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을 1번 양식이든 2번 양식이든 다 기재를 하는데 건축물 대장 보고 나오거든요. 대장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가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 자, 이번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1번 양식 주거용 건축물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양식에도 기재해야 된다. X예요. 자, 3번 입지 조건에 주거용일 때는 5개를 기재해요. 도, 대, 차, 판교. 입지 좋아요? 도대, 차, 판교. 2번 양식이니까 도, 대, 차까지만 기재가 되고
판매 교육시설을 기재하는 난이 없거든요. 도, 대, 차까지만 기재됩니다. 판매 교육시설을 기재한다. X. 자, 그 다음에 4번에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기재가 됩니다. 주거 환경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주거용 건축물일 때만 기재를 하거든요. 비주거용이니까 기재하지 않습니다. 5번 비선호시설은 기재하는 난이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비선호시설은 1번 양식 주거용, 2번 양식 비주거용, 3번 양식 토지용, 4번 양식 임목 공장 광업재단용. 기재를 하고 하지 않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2번 양식이니까 기재하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앞글자 따서 외우신다면 비주거용에는 뭐가 없다? 비선호가 없다. 삐삐 없다. 핸드폰만 있더라. 삐삐삐 삐삐 없다. 오케이. 추성경너 더 간농자 삐삐 없다. 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왜? 40만 40만 원수 접수했단 말이에요. 40만 시대요. 40만 시대. 40만 시대니까 절대 문제가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주의 깊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예전 같으면 설렁설렁 해도, 그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40만 시대니까 조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갈게요. 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해서 모두 골라라. 자, 해서는 막연히 안 되는 것이 금지행위가 아니고 33조 1항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된 금지행위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금 맺힌 정직상투 시켜 이렇게 돼요. 2항은 턱턱턱 꽝꽝. 자, 거금 맺힌 정직상투 시켜. 거금 투기에서 번 돈 거금을 맺혀서 던져버려라. 거금 맺혀라.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샹. 투기하지 말고 이 시기야. 오케이. 자, 거짓행위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되죠.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 은행의 판단을 그렇지 않으니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행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과 금품 수수. 중개 보수는 한도가 있는데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매매업이에요. 사고 팔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불법 불합카인지 알고 협력하는 거예요. 알고 협력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금지증서, 거래가 금지된 증서, 청약 통장, 매매업 중개하는 것이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처벌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 직접 거래. 그 다음에 거래 당사 쌍방대리하는 거 처벌되고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한 거, 투기를 조장한 거 처벌되고요. 시세 조작,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시세 조작. 그 다음에 카르텔, 불법으로 단체를 만들어 담합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실게요.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업. 임대업은 여기 안 나와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 매매업이 금지행위 들어가는 겁니다. 매매업이 금지행위죠. 임대업은 금지행위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하는 거. 자, 니은에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판단, 그 밖에 방법으로 거짓된 은행, 기타 그 밖에 방법으로 인해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중개행위에 대해서 거짓행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요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거짓행위 들어가지 않아요. 일체의 판단 거짓행위가 다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거짓행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X 하셔야 됩니다. 그 집 대문이 파란색이던가? 중개업자님 그 집 대문이 파란색이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놀이끼리 한 것 같은데요. 어머나 나중에 파란색이라. 그 사기친 거예요? 깜빵 갑니까? 거짓행위 1년 전 깜빵 갑니까? 아니라니까. 그죠? 대문 색깔이 놀이끼리 한지 파리끼리 한지 그거요? 그럼 거래 자체 전체 거래 자체 매매 계약 자체의 중요사항은 아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체행위 하면 틀립니다. 자, 디귿에 중개 보수는 한도가 있는데 실비는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는 별도로 받는 거고
부가가치세 10%로 가면 부가가치세 10%도 별도로 받는 거거든요. 이거 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일체로 뭘 받는다, 이거 받는다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는 중개 보수는 그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별도로 받는다는 거. 무등록자하고 알고 협력해야 되는데 선이 몰랐던 때는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가 처벌되는 것인데 신탁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것은 처벌되지가 않는다는 거. 자, 주택 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금지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케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뭐 못하던데? 법인은 분양대행이 주택하고 상가 건물 위에 것만 분양대행되고 밑에 있는 토지는 분양대행 안 되는데 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는데 그럼 금지행위잖아. 아니에요. 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33조에 여기에 금지행위에는 분양대행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용지 분양대행 못하는 이유가 33조 불법 금지행위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14조에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그럼 개인업자는 분양대행을, 용지에 대한 분양대행을 개인업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나오죠. 5번에 빵개 되겠어요. 빵개. 자, 맞습니다. 5번에 빵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이죠. 보수 등 돼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법인 개공 갑은 강남 수서구에, 수서동, KTX SRT 타거든요. 수서동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 기억 볼게요. 수서동 소재 상가, 오케이. 고쳤다, 그죠? 요 주택일 때는 0.9인데, 요게 앞으로 0.7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냥 상가로 안전하게 싹 말을 바꿨네. 요것도 잠원동이었었는데, 원 없이 잠자보자 해서 잠원동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잠이 부족하니까. 근데, SRT 타니까 수도로 바꾼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자, 볼게요. 상가니까 상가는 몇 프로다? 여전히 0.9입니다. 상가는. 토지도 여전히 0.9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30억이다 하면 한도가 0.9거든요. 39, 27, 2,70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니은의 분양대행은 중개보수 0.9%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겸업이죠. 분양대행, 겸업보수는 제한이 없다. 약정보수, 합의되는 대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한도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에 분당구 소재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하면 중개보수는 경기도조례에 따라 받는다. 물건조례입니까? 사무소조례입니까? 사무소조례. 사무소 벽에 걸린 대로 받아요. 이쪽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벽에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 사무소니까. 자, 그래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건 중개하느냐 관계없이 복비는 저 사무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복비를 받는 거고요. 자, 리얼에 분당의 분사무소를 분당에다 설치하는 경우 분당구 조례에 따라서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분사무소를 분당에 둔다 하게 되면 설치하면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 법인 개공.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강남. 그러면 지점을 분당에 두었다 하더라도 분사무소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강남에 돼야 되겠죠. 그럼 강남구 조례가 돼요. 강남구 조례에서 정해진 행정수를 내야 되고, 그리고 분당구 조례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개 외에도 부동산 매매업을 겸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인 개공이잖아요. 법인 개공은 언제라도 물어봅니다. 뭐만 겸업할 수 있다? 14조 의무만 겸업할 수가 있잖아요. 14조에 매매업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중, 반, 상, 기분, 경격. 거기에 매매업이 안 나와. 그래서 겸업을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리고 매매업은요, 부동산 매매업은 금지입니다. 33조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 했다면 거금 맺힌 1년 1천 처벌됩니다. 불법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자, 옳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에 하나. 이거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0문제 보셨습니다. 10문제가 실전 시험에서 물론 다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데 이 수준은 좀 심화 문제이니까 그렇죠? 점수 받기가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 나왔다. 우리들은 숙달되고 단련되니까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일반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단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만약 처음 봤을 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처음 보셨다 하게 되면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으니까 반복해서 봐주시고 기존에 이제 심화 과정 문제도 많이 푸셨고 하셨던 분들은 뭐 봤던 문제 또 재탕, 삼탕 반복되는 거니까 뭐 수월하게 점수 받았으리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번에는 복비 이후에 거래 정보망부터 뒤에 이제 법령 끝까지 공인중개사 법령까지 각종 처벌 규정까지 거기에서 또 10문제 우리 심화 문제 위주로 해서 뽑아가지고 또 10문제 재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단련해서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